자, 사람의 발생 프린트고 바로 1번서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성의 생식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정자와 난자의 수정이 일어나는 장소. 수정이 일어나는 곳은 어딜까? 수정은 수란관에서 일어나죠. 수란관. 수란관은 여기 B 부분이겠지. B 부분의 수란관. 이거는 너무나도 쉬운 문제였지. A는 이름이 난소라 그러고 B는 수란관, 그 다음에 수란관을 타고 수정된 상태에서 나날, 그 다음에 포배 상태로 C 자궁에 들어와서 자궁 벽 한쪽 벽에 착상을 하죠. 그러고 나서 태아가 크고 난 후에 D 질 부분을 통해서 아기가 나와요. 그럼 2번 문제 봐봅시다. 2번은 수정란이 착상하여 태아로 자라는 장소. 우리 수정란이 착상하여 태아로 자라는 장소는 어딜까? 포배 상태가 돼서 자궁 벽에 착상한다 했으니까 C의 자궁이 되겠지. 3번 문제 봐봅시다. 3번 문제 사람의 생식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곳끼리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써있는데 우리 남자의 생식기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3번 문제에서 조금 보게 되면은 3번 문제에서 여기 남자 왼쪽에 남자 생식기관인데 A는 정낭이라고 부르고 B는 전립샘, C는 수정관, 그리고 D는 요도, E는 정소예요. 그러면 오른쪽에서는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거지. 제일 왼쪽에 여기가 난소, 그 다음에 가가 수란관, 그 다음에 나는 자궁이었고 라는 질이죠. 사람의 생식기관에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곳끼리 옳게 짝지은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일단 여자의 생식기관은 배웠었기 때문에 난소 배웠었죠. 난소에서 난자가 나온다 그랬어. 난자가 나오는 장소라고 해서 난소라고 불렀어요. 그럼 정자가 나오는 장소는 정자, 장소. 얘도 똑같이 정소라고 부르는 애가 있겠죠. 그러면 2번을 골라주면은 정소 되겠고 다를 고르면 난소가 되니까 2에 다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바로 4번 봐봅시다. 정자와 난자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정자와 난자는 생식세포야. 생식세포는 우리 체세포의 절반이겠지. 우리 체세포 23쌍에 2개씩이니까 46개일 거예요. 생식세포는 절반 잘라져서 남자, 여자, 어머니와 아버지의 생식세포가 합쳐져서 체세포가 되는 거기 때문에 23개가 돼야겠지. 그럼 정자, 난자 둘 다 23개일 거야. 23개. 얘도 23개. 그러면은 1번은 틀렸을 거고 크기는 정자와 정자는 크기가 매우 작지. 우리 보통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난자를 크게 그리고 거기에 뚫고 들어가는 친구들을 정자라고 해요. 크기가 이 정도야. 그러면은 정자의 크기가 작을 거고 난자에 비해서 난자가 오히려 클 것이지. 그러면은 2번도 틀렸을 거고 양분은 정자에는 양분이 없어요. 염색체나 이런 유전적 정보를 가지고 있고 난자에도 똑같이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데 정자가 난자 안에 들어가서 양분을 얻죠. 난자에는 양분도 있기 때문에 크기가 큰 거예요. 그러면 얘네도 거꾸로 됐겠지? 4번은 정자 운동성이 있죠. 정자는 어떻게 생겼어? 이 그림 보면 이 뒤에 있는 꼬리가 있지. 정자의 꼬리.
이 정자의 꼬리는 운동성이 있어요. 막 올챙이 헤엄치듯이 헤엄치는 거야. 운동성이 있다라고 볼 것이고, 난자 같은 경우에는 운동성이 없겠지. 무슨 꼬리도 없고 얘네가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4번도 틀렸을 거고, 3번 문제에서도 봤는데 정자는 정자가 태어나는 장소, 정소, 난자는 난자가 태어나는 장소에서 난소라고 불렀기 때문에 4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봐봅시다. 난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난할은 딸세포가 커지지 않는다? 딸세포는 커지지 않을까요? 우리 난할이 뭐였어? 난할은 수정이 되고 나서 수정란이 점점 세포 분열을 하는 과정을 난할이라 그랬지. 그러면 딸 세포는 커지지 않고 점점 작아질 거고, 우리 그림을 선생님이 그려줄게. 처음에 이렇게 하나가 있었어. 하나의 세포가 있었어. 그럼 절반으로 나눠질 거고, 그 다음에 또 절반으로 나눠져서 또 쪼개질 거고, 여기서 또 쪼개질 거야. 그래서 포배 상태까지 이루어지는 거였어. 그러면 딸 세포는 커지지 않겠죠? 전체 크기는 일정하니까. 그리고 안에 있는 하나하나 세포들이 작아지는 거야. 체세포 분열과 같은 방식으로 유전 물질이 딸 세포로 나뉘어 들어간다. 얘도 마찬가지로 체세포 분열과 같은 방식이라고 우리 나날 배웠었어요. 체크 보면은 체세포 분열과 같은 방식이다 라는 거 배웠었고. 3번, 나날이 진행될수록 염색체 수가 줄어든다. 얘는 전체 세포에서 안에서 이렇게 쪼개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전체 딸세포의 크기가 일정했었고, 그리고 염색체 수도 그대로 일정하겠지. 쪼개져서 나눠서 다른 세포들이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따로따로 분리가 된 게 아니야. 수정을 난 하나야.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우리 2세포배, 4세포배, 8세포배, 포배 이렇게 불렀었지. 그래서 3번은 염색체 수가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고, 4번, 나날이 진행될수록 세포의 수는 많아진다. 세포의 하나하나 수는 작아질 거지. 그리고 세포 수는 배로 계속 2배, 4배, 8배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지. 그럼 4번, 5번 둘 다 맞는 이야기인 거 알 수 있으니까 3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봐봅시다. 자, 6번 봐봅시다. 사람이 수정과 발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정된 지 약 666일 후에 모체 밖으로 나온다. 선생님이 체크에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수정 기준으로 출산이 266일이라고 돼 있었어요. 266일 후에 모체 밖으로 나오는 거 당연히 맞는 말이 될 것이고, 수정이 일어났을 때부터 임신되었다고 한다. 아니지.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이 됐을 때부터, 착상이 되었을 때부터 임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렸을 거예요. 그리고 6번에 3번, 수정란은 난하를 거듭하며 자궁으로 이동한다. 난하를 거듭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체세포 분열이랑 같았고, 전체 딸 세포의 크기는 일정한데 세포 한 개 한 개의 크기는 작아지고 2배, 4배, 8배 이런 식으로 계속 세포 분열, 세포 하나하나 개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은 3번 맞는 말일 거고, 4번, 폐라는 난자가 난소에서 수란관으로 나오는 현상이다. 맞죠? 난소는 난자가 생성되는 곳이야. 거기서 생성이 돼서 수란관 쪽으로 나오게 되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건데, 여기 난소에서 지금
다음 공간이 수란관 맞지? 4번 맞는 말이 될 거고 5번 착상이 일어날 때 배의 상태는 포배이다. 이거 조금 수정을 하면 배아라고 수정을 해주세요. 5번에 지금 오타가 나와있네. 배아의 상태겠네. 착상이 일어날 때 배아의 상태는 포배이다. 우리 난할이 계속 일어나면서 처음 딸 세포에서 2배로 이게 세포 분열이 일어났다가 그 다음 4배, 8배 쭉쭉쭉쭉 마지막 상태인 포배 상태까지 2세포배, 4세포배, 8세포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포배. 그러니까 6번에 5번도 맞는 말이니까 6번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봐봅시다. 7번은 임신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난자가 난소에서 나와서 수란관, 그 다음에 난할 쭉쭉쭉쭉 일어나다가 2세포배, 4세포배, 8세포배 해서 포배 상태로 지금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되는 과정까지 그려져 있네. 그러면 바로 1번서부터 5번 보기 봐봅시다. 가는 배란, 나는 수정, 다는 착상이다. 가는 지금 난소에서 난자가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럼 배란 맞겠죠? 나는 수정. 나는 지금 정자와 만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 지금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모습 수정 맞지? 다는 착상. 다가 어딨죠? 여기 자궁 확대해 놓은 거네. 지금 자궁벽에 수정란, 포배 상태의 수정란이 착상된 거 맞지? 그럼 1번 맞는 말일 거고 2번 나날이 일어날 때 배아 전체 크기는 수정란과 비슷하게 유지된다. 난할이 일어날 때는 배아 전체 크기, 딸세포 전체 크기는 수정란과 비슷하겠지. 전체 크기는 일정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쪼개진다고 한 거야. 맞죠? 그럼 전체 크기는 지금 계속 똑같으니까 2번은 맞는 말일 거고 3번 나는 수정관에서 일어난다. 나는 뭐였어요? 지금 수정이 되는 과정이네. 수정관? 잘 봐야 돼요. 수정관이 아니라 수란관이겠지. 수정관은 우리 그런 표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수란관에서 일어나는 거겠지. 수란관. 그리고 4번 다는 수정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일어난다. 수정이 수란관 이쪽에서 이루어지고 쭉쭉쭉쭉쭉쭉 나날 과정을 거치면서 약 7일 뒤에 이동을 해요. 이거는 선생님이 강조하진 않았었는데 7일 이거 한번 기억을 해줍시다. 7일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착상이 일어나요. 여기서 외워야 될 일수는 7이라고 그 전에 266일 7일은 수정이 되고 나서 착상이 될 때까지고 266일은 수정 기준으로 해서 출산이 될 때까지. 이거 2개 날짜 한번 기억을 해줍시다. 5번 가나다 순으로 일어난다. 당연한 거겠지. 순서대로 따라가면은 가나다 맞겠죠? 그럼 3번이 답이 되겠네. 자, 8번 봐봅시다. 다음은 임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난소에서 배란이 일어나는 거 처음 난자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수정이 되는 거겠지. 수정이 되는 거 나. 그 다음에 수정이 된 수정란이 나날을 하면서 포배 상태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나와야겠네. 그게 라. 그 다음에 착상이 되는 과정 다. 순서대로 적어주면 가나 라 다 순서가 되겠죠. 그럼 8번은 해결됐을 거고 9번 봐봅시다. 태아에서 모체 쪽으로 이동하는 물질을 모두 고르시오. 태아, 엄마 몸 안에 있는 아기에서 탯줄을 통해서 모체 쪽으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태아는 안 좋은 걸 내뱉어. 엄마는 좋은 걸 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노폐물하고 이산화탄소는 안 좋은 것들이겠지. 니은 리을이 되겠지. 그럼 엄마 모체에서 아기한테 태아 쪽으로 주는 건 무엇들이 있을까? 산소, 영양소와 같은 좋은 것들이 있을 거야. 얘네는 방향이 거꾸로 되겠네. 그래서 답은 9번의 답은 니은 리을이 되겠죠. 자, 10번 문제 선생님이 녹화를 하다가 문제 답이 없어서 일단은 10번 문제를 빼고 남자 생식기관에 대해서 대신 설명을 조금 해줄게요. 10번 같은 경우에는 3번 그림을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보면은 제일 처음에 우리 정소로 가봅시다. 정소. 정자가 태어나는 공간이겠지. 정소에서 정자가 생성이 돼서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요 조그만 거 보이나? 이 조그만 거 부정소라고 합니다. 부정소. 정자가 생성이 돼서 성숙이 되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성숙되면은 이제 밖으로 나와야겠죠. 수정관을 통해서 이렇게 정자가 쭉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도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이동을 할 거예요. 여기는 요 도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을 10번에서 설명한 건데 10번에 답이 없어서 선생님이 10번을 대신 조금 설명을 해준 거고. 자, 11번 봐봅시다. 사람의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생식세포 나왔네. 그 전에 앞전 문제에서도 좀 나왔던 문제랑 비슷하네. 자, 봐봅시다. A와 D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는 같다. A는 뭘까요? A는 정자 핵이라고 해요. 여기는 핵이라고 부르는 곳이고 여기는 꼴이라고 부르는 곳이야. 핵은 유전물질이나 여러가지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겠지. 염색체 수 물어보니까 염색체도 있을 거고 유전물질들이 있는 거예요. 꼬리는 유동성이 있어서 움직이기 쉽게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C랑 D를 한번 봅시다. C는 세포질이라는 곳이야. 그리고 D가 핵이라는 부분입니다. 난자의 핵. 세포질은 양분이 풍부해요. 아기들이 먹고 자라면서 필요한 양분들이 있어요. 많은 양분들이 있어요. D는 마찬가지로 유전물질, 염색체가 지금 들어있을 거야. 근데 우리 생식세포니까 얘네는 염색체 수가 23개가 되겠지? 사람의 체세포는 23쌍 46개일 거고 그의 절반인 23개가 있을 거예요. 그럼 1번은 맞는 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C에는 많은 양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 맞는 말이 되겠지? 세포질에는 많은 양분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했으니까 3번 B를 이용해 정자가 움직일 수 있다 라고 써있는데 유동성이 있다 그랬어. 올챙이처럼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3번도 맞는 말이 될 거고 4번 A는 정자의 핵, D는 난자의 핵이다. 방금 전에 핵이라고 했고 여기에 유전물질, 염색체가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5번 정자와 난자의 크기는 비슷하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문제지. 크기 똑같이 그려놨다고 지금 크기가 아예 똑같은 게 아니야. 난자가 훨씬 크고 정자는 이렇게 조그맣게 생겼어요. 그러면 11번에는 답이 5번이 될 거고 12번 봐봅시다. 난할이 거듭될 때 세포 수와 세포 한 개 크기의 변화를 옳게 짝지은 것은 세포 수는 점점 당연히 증가하겠지. 하나의 세포 안에서 세포 분열이 점점 일어날수록 개수는 증가할 거고 그러면 1, 2, 3번 중에 하나일 거고 그 다음에 세포 한 개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이 하나하나 크기를 물어보는 거야. 이 하나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겠지. 처음에는 전체 하나에다가 절반으로 크기가 감소할 거고 또 그 절반으로 그러면 감소가 될 테니까 12번에는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 봐봅시다. 수정란이 착상한 후 형성되어 태아와 모체 사이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의 기호와 이름을 쓰시오 라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B를 고르면 돼요. 이거는 선생님이 크게 설명을 하지 않았었는데 B는 태반이라는 곳입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확인을 해보고 나오게 된다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림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은 탯줄로 연결된 이 태반, 이 태반에서 지금 태아와 모체 사이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납니다. 바로 14번 봅시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써있는데, 자 1번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 개체가 되는 것을 발생이라고 한다. 우리 그 전에 설명했던 거지. 세포 분열을 하면서 개체가 되어 나가는 과정을 발생, 모든 전 과정을 발생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1번 맞는 말일 거고, 2번 착상이 일어나야 수정란이 발생한다. 착상이 일어나야 발생하나?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나서 착상이 일어나는 거지.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수정이 되고 나날이 되고 그 다음에 착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틀렸을 거고, 수정란은 수정된 지 8주 후에 착상된다 라고 돼 있는데 우리 기억하라고 했었어요. 그 전에 여기서 기억할 거 7일과 266일이야. 7일은 거의 약 일주일은 수정이 돼서 착상될 때까지, 266일은 수정이 돼서 출산이 될 때까지, 모체에서 나올 때까지. 그러면 얘는 수정된 후에 착상되는 기간이니까 1주가 되겠네. 그 다음에 14번에 4번 봐봅시다. 착상은 난자가 난소에서 수란관이 나오는 현상이다. 착상은 자궁벽에 수정란이 지금 붙어있는 과정이지, 파고 들어가는 과정이지. 그러니까 틀렸을 거고. 5번 영양소와 노폐물은 태아에서 모체로 이동한다. 영양소와 노폐물? 영양소는 좋은 거고 노폐물은 안 좋은 건데 일단 틀렸을 거고, 태아에서 모체, 아기가 엄마한테 주는 거 안 좋은 것들 고르면 되겠지. 그러면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 모체에서 태아로 주는 거는 산소와 영양소라고 고쳐주면 될 것 같아요. 15번 사람의 임신 과정을 옳게 나타낸 것은, 사람의 임신 과정은 처음에 여기서 배란, 수정, 태반이 있는데 태반과 수정을 없애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 배란이 일어나서 난자가 나올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쭉 수란관을 통해서 이동하다가 어느 순간 수정이 돼서 수정란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2번이 일단 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쭉 난할이라는 과정이 일어나서 자궁벽에 파고드는 착상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배아가 태아로 점점 크게 될 거예요. 그러면 태반을 형성해서 모체와 영양소나 뭐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같은 것들을 지금 모체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은 태반 형성 맞을 거고, 그 다음에 출산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이 될 거고, 16번 봐봅시다.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오는 시기는 우리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던 거야. 수정 기준으로 266일 바로 고르면 되죠. 16번에 2번 17번 봐봅시다. 수정 후 태아의 기관이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얘는 조금 처음 보는 그림일 거예요. 자, 태아의 발달 과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지금 보면은 여기 수정 기준이야. 여기가 착상되고 나서 배아, 태아까지야.
그럼 여기서부터 시간이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흘러가는 거겠네. 제일 먼저 발달한 거 뭐예요? 중추신경계. 1번 일단 맞는 말이 될 거고, 2번 수정 후 8주까지, 지금 8주 여기까지 배아, 그 이후서부터 태아라고 부르는 거 맞죠? 이거 그림 위에 있는 표 보면은 얘기할 수 있겠네. 먼저 발달하기 시작한 기관이 먼저 완성된다 라고 돼 있는데, 지금 먼저 심장, 눈, 귀, 팔들이 먼저 만들어지지. 그러면 특히 발달 이거 보면은 보통 먼저 끝나죠. 발달이 완성이 되죠. 근데 얘 눈은 지금 맨 마지막에 돼서 발달이 완성이 됐어. 이 외부 생식기랑 같이 완성이 됐어. 그러면은 눈이라는 예외 요소 때문에 3번이 일단 틀린 게 되겠네요. 그리고 4번 봐봅시다. 외부 생식기가 가장 나중에 발달한다. 외부 생식기 어떻게 돼 있어요? 맨 끝에 발달한 걸로 되어 있네. 그럼 맞는 말이 될 거고, 5번 각 기관이 되기 시작하고 완성되는 시기는 기관에 따라 각각 다르다. 당연히 맞는 말이겠지. 지금 다 따로 발달 시작했고 발달 끝나는 과정도 다 달랐죠. 그랬으니까 5번도 맞는 말이 돼서 답이 3번이 될 거고, 3번에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지금 빼먹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먼저 발달하기 시작한 기관에 눈 말고도 지금 중추신경계 있지. 중추신경계 발달이 끝나는 시기가 여기죠. 나올 때까지 계속 발달했어. 그러니까 얘는 중추신경계.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눈 같은 것들이 있겠지. 중추신경계를 주로 이 보기의 예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럼 17번에 3번. 그 다음에 18번 봐봅시다. 몇 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어떤 부부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후 다음과 같은 의사 말을 들었다. 이 부부의 불임 원인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써있고, 읽어봅시다. 부인과 남편 두 분 모두 생식세포의 형성이나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으나, 그럼 생식세포 형성에는 문제가 없다 했으니까 정소, 난소에는 문제가 없는 거네. 근데 정자가 난자에 이르는 통로, 여기가 막혀있대요. 막혀있으면 수란관에서 지금 정자가 난자에 이르는 통로라고 바꿀 수 있을 텐데, 말을. 지금 거기가 막혀있대. 수란관이 막혀있대. 그래서 수정이 어렵대. 그러면은 수란관이 막혀있다를 고르면 되겠네. 어디 있어요? 부인의 수란관이 막혀있다. 2번을 고르면 되겠네요. 그럼 18번에 2번이 돼서 사람의 발생 프린트,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